안녕하세요. 오늘의 영농일지 마늘편입니다. 1차적으로 마늘을 한번 이렇게 쪼개서 소독 후 지금 밭에 심어 놨고요. 지금 거의 소독을 시작을 해서 파종까지가 한 일주일 걸렸는데 웬만하면은 동시간대에 심으려고 했으나 저희도 뭐 벼농사나 다른 농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제 벼농사 이제 수확을 끝내고 지금 다시 마늘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땅이 질고 해서 못 심고 있다가 이제 오늘 요것을 깐 후에 소독하고 한 몇 시간 후에 오후 시간대나 가서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늘은 10월 상순 중에 뭐 빠르면은 9월 중하순부터 심기 시작은 합니다. 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심으면은 또 고온 때문에 잘못하면 웃자라는 경우도 많고 해서 기온이 너무 높다고 할 때는 계획보다는 좀 미루는 게 더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은 여기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나가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10월 가까이 되니까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갔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서서히 내려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가을이 없다는 듯이 그냥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늘 심기 시작을 하고, 대개 마늘을 일찍 심어서 싹이 빨리 나고 좀 크면은 좋지 않느냐고 하는데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이게 마늘, 양파는 이듬해 3월부터 이게 비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너무 커버리면은 아무래도 겨울이 왔을 때 잎이 동해져 있거나 혹은 너무 웃자라서 되려 병충해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달에는 심었을 때 어느 정도만 줄기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큼이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심는 것은 비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게 비닐 필복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뭐 한 지역 마늘 심으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마늘을 기계나 심어 놓고 그 위에다가 흰 비닐을 덮어 버립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우리 하우스처럼 온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늘 심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심거나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정 비닐, 유공 비닐을 많이 씁니다. 6구짜리나 8구, 또 뭐 더 넓게 하신 분은 12구짜리도 써봤는데 사람선을 심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6구에서 8구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하기도 소규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구 비닐이나 8구 비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어느 비닐 써야 된다는 정해진 건 없는데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 비닐 같은 경우 보온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 늦게 심었을 경우 투명 비닐로 피복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예 나는 보온 목적보다는 잡초가 안 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검정 비닐로 피복을 합니다. 그 검정 비닐 피복을 하면 아무래도 풀이 나지 않습니다. 잡초 특성이 강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햇빛을 받지 않으면은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초 매트든 뭐든 검정색으로 된 이유가 빛을 차단해서 잡초가 발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종자도 보면은 빛을 받아야지만 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빛이 있으면은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자의 특성에 따라서 작물도 심듯이 풀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이 호강
적합성이라고 해서 빛을 좋아합니다. 빛이 있으면은 잡초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검정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구멍마다 이 마늘을 꽂아 심고 그 위에다 흙을 흩어줍니다. 흙을 흩어주는 이유는 뭐 풀이 나지 말라고 흩어주는 건 아니고, 검정 비닐 위에 흩어주는 거는요, 그거는 비닐을 눌러주거나 혹은 이제 구멍 사이에 틈이 생긴 부분을 메꿔주는 목적으로 흙을 흩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늘 심고 나면은 비닐이 펄럭이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강풍이 좀 많이 불거든요, 여름에 비해서요. 그래서 위에다가 고운 흙을 흩쳐서 종자도 덮이고 비닐도 더 이상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투명 비닐 쓰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는데, 투명 비닐 같은 경우는 일일이 또 구멍을 내서 새싹 올라오는 걸 촉이라고 하거든요. 촉을 다 하나씩 꺼내줘야 됩니다. 그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검정 비닐로 하고 위에다가 흙을 흩쳐서 최대한 그냥 메꿔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단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 말씀드린 거고요. 대량으로 그냥 기계화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계화에 맞게끔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내가 판매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확 시기나 혹은 파종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종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독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늘 까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루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병해충이 많기 때문에 꼭 반드시 침지 소독을 물에 담가서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지금 작은 거 같은 경우 중간 안에 있는 마늘 같은 거 이렇게 빼서 요거는 그냥 양념 채소 쓰려고 빼놓고요. 웬만하면 종자는 조금 굵은 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게 너무 작으니까 싹은 나긴 하는데 나중에 말라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했을 때 좀 작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정한 크기가 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추위에 추비를 한다거나 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웬만한 크기로 맞추시고 좀 큰 걸로 이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늘 까다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로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늘은 아예 그냥 일반 마늘 크기보다 이렇게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마늘은 그냥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게 하나짜리로 보이지만 이게 두 개, 세 조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미숙돼 가지고 이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벌마늘이 돼서 나온 경우라서 이걸 심으면은 두 개에서 세 개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까보면은 이게 요렇게 하나짜리인 줄 알고 깠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싹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다 했을 때는 그냥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빼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영상 찍기 위해서 좀 따로 해놨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쪼갠다 해도 이렇게 갈라져서 안쪽이 상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큰 반달 이상 크기로 된다고 하면은 그냥 빼서 그냥 양념 채소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짜리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갈랐을 때 안에 보시면은 두 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갈라지면은 이게 따로따로 심으면 되는데 내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빼내서 양념채소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종자 쓰시는 게 좋고요. 종자 쓰실 때는 이렇게 흰 면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겉면에 상처가 없고 이런 갈색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종자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껍질이 너무 안 까지면은 나중에 또 바다할 때도 문제가 생기니까 웬만하면 껍질이 잘 까지게끔 이렇게 일일이 다 벗겨주라는 건 아니지만은 잘 까지는 걸 선택해서 종자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만 잘 챙긴다고 하면은 마늘 농사 일단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토양 살충제나 토양 제초제 등 뭐 다 살포가 돼서 종자도 소독을 했을 때 절반 정도가 이제 좋다는 거지, 다른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종자 소독만 한다고 해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토양도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토양 소독을 하다가 하면은 겉에만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위에다가 흩어주고 땅을 고들 때 최소 15cm 이상은 약이 섞일 수 있을 정도는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밭을 갈기 전에 주시는 좋고요. 트랙터나 이런 건 너무 또 깊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2회 정도 나눠서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갈기 전에 한번 뿌리고, 그리고 간 후에 위에 뿌려서 밭 정리를 마무리할 때 해주시면 위아래 다 섞이니까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갈기 전에 뿌려서 일단 소독을 한 후에 위쪽에다가 한번 더 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위아래가 되기 때문에 뭐 일단 토양 살충도 되고 살균도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신경을 하면,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것은 깊이 가드를 하면은 그 해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쪽에 유기물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깊이 가드를 해버리면 아예 깊숙이 있는 뭐 30cm 이상 밑에 있는 흙이 올라와서 쉽게 말해서 양분이 팍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하고 양파 농사를 짓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트랙터 그냥 로터리 수준만, 쟁기질 하지 말고 로터리 수준 정도만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교육을 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너무 깊이 가드를 하면 마늘이 많이 크지 못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마늘 까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붙어 있는 벌마늘은 꼭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종자용으로서는 활용성이 떨어지거든요. 반드시 이는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마늘을 종자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양념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일정하게 크기가 된다 하면은 종자로 이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는 빼서 그냥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싹이 많이 올라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종자용으로 사용한 후에는 빠르게 까서 냉동 보관을 하신다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촉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마늘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자용 마늘은 반드시 실외에 보관한 것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싹이 나지 않게끔 보관하겠다 해서 저온 저장고에 보관했던 종자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벌마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벌마늘이 2차 생장이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냉장고에 들어갔던 마늘은 그냥 그의 농사는 망쳤다고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셔야 될 정도로 상품성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심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냉장고에 들어갔던 마늘은 벌마늘이 되니까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라는 게 어떤 거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만은 어떤 작물 같은 경우는 사소한 거지만은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농사를 짓지만은 이게 연속으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월, 11월에 마늘 양파 심고 5, 6월 달에 수확을 한 후에는 한 3, 4개월 동안은 또 틈이 있고 하니까
또 기억을 못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알지만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영농일지나 혹은 다시 자료를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한 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